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는 혼합 화약류 나가려고 합니다. 혼합 화약류 중에 오늘 나가는 거는 액체 산소 화약류랑 복합 화약류, 무연 화약류를 나올 건데 아마 요 수업이 1시간 만에는 못 끝나고 아마 2시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는 84페이지에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화약을 배우면서 혼합 화약류 중에서 산화성 고체 혼합물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질산염 화약류를 배웠고, 질산염 화약류 중에서 흑색 화약과 그리고 질산 암모늄 폭약을 배웠죠. 그 다음에 과염소산염 폭약, 염소산염 폭약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염소산염 폭약도 간단히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액체산소 폭약류랑 혼합 화약류랑 무연 화약류인데, 얘네들은 복합 화약류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랑 컴포지션 계열 A, B, C 뭐 이런 것들이 배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액체 산소 폭약류인데, 액체 산소 폭약류는 지금은 산업용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6.25 전쟁 시절에 조금 쓰였었어요. 미군으로부터 쓰였었고, 지금은 테러범들이 아주 잘 쓰는 화약 중에 하나가 액체산소 폭약입니다. 액체산소 폭약이고 니트로글리세린, 펜클레스타이트 또는 니트로메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 폭약이라고도 하고요. 액체 산소 폭약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액체 산소 폭약인데, 액체 산소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액체 산소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질소와 산소가 79대 21%로 되어 있는데, 79대 21%를 할 때에 두 개를 압축을 하면은 기체가 반데르바이스 인터랙션 때문에 액체가 되겠죠.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낮추면은 액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온도를 올리면은 질소와 산소가 끓는 점, 즉 증기가 되는 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액체가 다시 기체로 기화될 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를 잘 조절을 하면은 순순히 이제 산소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공업용 산소를 얻어갖고 이걸 액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산소를 얻을 때 순순히 산소만 얻지 않고 99%만 산소가 있고 질소가 포함돼도 액체 산소 폭약에는 사용이 돼요. 근데 액체 산소 폭약을 예전에는 어떻게 썼었냐면, 지금 군부대에도 일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열병이죠. 마구병 혹시 아시나요? 텀블러에다가 액체 산소를 부어요. 그 다음에 액체 산소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6.25 때나 아니면 공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천공을 먼저 해놔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구멍을 먼저 뚫어놓죠. 구멍을 먼저 뚫어놔요. 기존에. 그런 다음에 액체 산소를 이제 붓는 거죠.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이나 목탄, 나프탈렌, 규르토 등을 넣어버려요. 얘네를 흡수시켜 만들고 뇌관으로 폭발한다는 얘기가, 액체 산소를 갖고 얘네에다 만들어갖고 고체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얘네를 액체 산소를 먼저 넣고 얘네들을 추가로 넣게 되죠. 그리고 폭발을 시킵니다.
액체 산소는 그러니까 산소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려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산소가 액체로 존재를 하려면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가 필요하게끔 돼 있으니까 공기 중에 상온에서 이거를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얘가 바로 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액체 산소 폭약을 쓰려고 하면은 액체가 기화로 되기 전에 터트려야겠죠.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얘의 단점은 바로 설치하고 바로 터트려야 돼요. 그리고 저온에서만 존재하니까 장기간 보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우병, 즉 단열병, 텀블러 같은 것들을 단열재를 쓰는 병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존하거나 운반하는 데 좀 장비가 필요해요. 단열병 필요하고, 그리고 장소에서 바로 충전을 하고 5분 이내에 폭발을 해야지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자꾸 액체가 기체가 되기 때문에 빨리 터트려야 되는 거죠. 장전 비중이 0.6에서 0.7 정도 사이인데, 장전 비중이 0.6에서 0.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멍의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액체 산소를 부었을 때 채워지는 비율이 0.60%에서 70%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를 붓고 나서 5분 안에 폭파시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관을 설치하고 사람이 대피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날아가요. 처음에 100% 채웠다고 해도. 이 폭발력은 2200 kg/칼로리이고 폭발 속도는 4500에서 5000m/s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암포 폭약의 비중을 조절하고 직경을 조절하는 속도랑 비슷하죠. 또 하나는 이제 천공을 하다 돌에다 구멍을 뚫다 보면은 액체 산소를 넣어야 되는데 구멍의 입구가 너무 좁으면은 액체 산소 넣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밖으로 흘러. 그래서 다른 공경보다 조금 크게 뚫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용수공이라고 있는데 용수공은 뭐냐? 물이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지하수. 근데 아까 이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액체 산소는 상온에서의 산소를 액체화시키려면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되기 전에 그 액체는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물이 있는 데다가 액체 산소를 부으면 물이 얼어요. 그래서 장전, 즉 돌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액체 산소를 부을 때에 옆에 물기가 있으면 습기가 있으면 얼어버려요. 즉 구멍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가운데서 얼어버리면 밑에는 비어있고 위에는 다 차겠죠. 얘를 언제 썼었냐 하면은 돈이 아주 궁할 때, 왜냐면은 얘네는 액체 산소만 필요하니까 상온에서 어떤 장비를 갖다 놓고 큰 장비를 갖다 놓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계속 채취할 수 있다면 화약에 돈은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땡도식 대발판을 썼을 때 말했어요. 이 땡도식 대발판은 대치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노천 발판을 할 때에 있었고, 액산, 즉 액체 산소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가격이 저렴해서 대발파에서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판크라스타이트 폭약인데, 판크라스타이트 폭약은 실용화되진 않았어요. 왜냐, 액체 산소 폭약 자체가 액체 산소 폭약이 상온에서 그 액체가 기화되면서 빨리 날아간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온도도 낮고. 근데 얘는 1881년도 프랑스의 투르뱅이 발명을 했고 실용화되지 않고 발명만 하고 끝났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 액체 과산화질소를 썼어요. 그리고
벤젠, 니트로벤젠, 이황화탄소, 석유 등의 가연성 액체로 혼합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액체 산소 폭약에 비해서 조금 더 공기 중에서 그 스테이블했어요. 니트로벤젠, 이황화탄소 이런 것들은 다 그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에요. 특히 이황화탄소는 그냥 있으면은 그냥 나오면은 머리에 두통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근데 과산화질소, 그러니까 과산화질소를 넣은 거는 이제 산화 공급제로 쓴 거고, 벤젠이랑 니트로벤젠, 이황화탄소는 우리가 말하는 가연물로도 썼다는 거죠. 니트로벤젠이랑 과산화질소의 30대 70의 호남물은 위력이나 폭발물에 대해서는 파괴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폭약의 온도도 얘도 낮아요. 폭약의 온도는 183도니까 얘도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빨리 날아가는 효과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가연제를 완전히, 그러니까 얘네들을 완전히 터뜨리려고 하면은 액체 산소의 약 3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얘네는 스프링겔 폭약의 계열의 폭약이라고 하는데 사용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폭약을 개발했던 상품명으로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다뤘습니다. 짧게. 다음으로 나온 게 니트로메탄계 폭약이에요. 니트로메탄계 폭약은 니트로메탄 자체의 액체를 씁니다. 니트로메탄은 CH3NO3를 니트로메탄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 자체는 매우 둔감해요. 폭발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폭성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얘는 흑색 화약처럼 과염수산 요소를 혼합하면 매우 강력한 폭약이 돼요. 그래서 폭속이 7000m/s 이상으로 폭행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액체 폭약이 테러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염수산 요소와 니트로메탄을 섞어냈는데 니트로메탄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화공품 파는 회사에서 파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어차피 액체이기 때문에 뇌관으로 터뜨려야겠죠. 그래서 둔감하기 때문에 아까 3차 폭약 개념이 비슷하겠죠. 뇌관으로 터뜨리고 당연히 부스터도 필요하겠죠. 히드라진계 폭약인데 히드라진계 폭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어디서 쓰냐면 북한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노동 1호의 추진제로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이제 로켓이나 포탄의 포탄의 장약 추진제를 고체 추진제로 써요. 그런데 북한의 액체 추진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체 추진제보다 액체 추진제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는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는 폭발성이 되게 높고 인체에 되게 유해해요. 그래서 하이드라진이랑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수산 하이드라진 같은 거에 폭발 속도가 8000m/s니까 얘는 당연히 RDX만큼 굉장히 큰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액체 폭약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액체 폭약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리뷰 형식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복합화학류 하겠습니다. 복합화학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다이너마이트랑 컴포지션 계열을 볼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책에서는 혼합 화약류 중에서 다이너마이트류를 따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복합 화약류라고 해놓고 요거를 그냥 복합 화약류 안에 그냥 하나로 딱 포함시켜놨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잘 알다시피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화약의 역사에서 다루었듯이 노벨이 처음에 니트로글리세린 액체를 사용하다가 옆에 충신제로 톱밥을 쓰다가 규조토를 쓰게 됐고, 규조토가 흡수되는 걸 보고 만든 게 이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고, 이게 1세대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죠. 1866년도에 규조토를 흡수시켜 폭약의 제조에 성공이 되겠죠. 상품명으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고, 현재까지로 세계적으로 NG를 기재로 한 폭약을 다이너마이트라 총칭하고 있는데, 앞에서 배운 질산 암모늄 폭약이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구성 성분이 A, B, C, D가 있는 상태에서 NG의 함유량이 약 6% 이상이 되면, 즉 7% 이상부터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고 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특성은 NG의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암모늄, 니트로화합물, 목분, 전분, 질산나트륨 등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보면 크게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다이너마이트 안에 다시 분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분말 다이너마이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책으로는 86페이지고요.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를 나누고, 다시 혼합 다이너마이트의 3개, 교질 다이너마이트의 3개, 분말 다이너마이트의 2개인데, 걔네 다이너마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첨가되는 함유량이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니트로글리콜이 NG는 니트로글리세린이고 EGDN이라고 하는 건 니트로글리콜인데, 다른 책에서는 얘를 대문자 N, 소문자 G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화학화약류 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 책에서만 EGDN이라고 써요. 다이너마이트는 NG가 6% 이하가 되면 NG의 특성이 없어지고, NG의 특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온도나 폭발 속도가 NG의 첨가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NG가 7%, 니트로글리세린이 7% 이상인 거를 다이너마이트로 부릅니다. NG 자체,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는 8도씨 전후에서 굳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액체 상태인데 얘가 고체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얼은 점을, 딱딱해지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EGDN을 넣습니다. EGDN을 넣는데, EGDN을 약 10% 정도 넣으면은 0도씨 정도에서 응고해갖고 응고하지 않고, 25% 정도 첨가하면 20도씨에서 응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약 10% 정도 첨가한 거를 난동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고 25% 첨가를 부동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요. 근데 한자로 보게 되면은 부동이라는 말은 얼지 않는다는 얘기고, 난동 다이너마이트는 얼기 어려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여기는 온도가 더 낮죠. 그래서 EGDN이 첨가되는 양이 10%냐 아니면 25%냐.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첨가하기도 해요. 겨울철에 요즘에 엊그저께 온도가 한 20도씨 이상 떨어졌잖아요. 특히 또는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이제 캐나다 같은 데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첨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GDN을 40에서 50%를 첨가한 부동 다이너마이트가 제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나눈 건데, 요 총표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혼합 다이너마이트, 조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큰 그림에서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쓰는데 그거를 고정해주는 지지체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SiO2라는 건 규조토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지지하기 위한 뼈대로서 칠레 초석을 씁니다.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는 질산 암모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얘만 쓰냐? 얘도 쓰긴 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질산 암모늄이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얘 밑에는 질산 암모늄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 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재로 한다. 대신에 지지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이것도 상품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다시 세 개로 나눠지는데, 얘는 앞에서는 지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쓴다고 했는데,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껌같이 만드는 거예요. 껌. 그래서 앞에와 다르게 요 세 개는 니트로셀룰로스를 넣어요.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를 10% 넣냐, 20% 넣냐, 60% 넣냐에 따라서 니트로셀룰로스를 넣는데, 블라스팅 젤라틴,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젤리그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세 개는 교질로 만드는데 NC 함량을 높이고 NG 함량을 낮춰요. 그 이유는 폭발 온도가 NG가 NG 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폭발 온도가 높고 폭발 속도가 커져요. 그런데 현장에서 또는 산업용 현장에서 폭발 속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연한 돌을 쓴다 그러면 폭발 속도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되는데 7,000, 8,000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또 NG가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얘네를 NG를 함량을 낮추고 얘네를 넣는 겁니다. 한편 이제 분말 다이너마이트인데, 얘네는 다시 얘기하면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지지하기 위해서 얘네를 넣고,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NG와 NC를 섞으면서 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파우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우더리 다이너마이트가 뭐냐면 결국은 NG 함량을 확 낮춰요. 그리고 질산 암모늄을 주재로 쓰게 되면은 얘네들 자체가 갖고 있는 파우더 알갱이 자체에 니트로글리세린만 조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 파우더 형태가 되고, 아예 여기에 있는 암석용 다이너마이트는 약간 흡수성 파우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우더 형태의 질산 암모늄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약간 떨어뜨려서 코팅을 했으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액체 형태니까 물이 묻어있는 것 같은, 기름이 묻어있는 것 같은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조금 기억하시고, 크게 다음에 이제 요거 보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예요.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 1세대라고 부르고, 만들어진 원료가 NG였죠. 그래서 화약학의 역사에서 보면 천공이 있는 상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만 넣었었는데, 니트로글리세린만 넣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이 높고 자꾸 흘러내리고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규조토를 흡수시켰죠. 근데 규조토의 흡수가 얼마큼 시켰냐? 70%에서 75%, 규조토를 25에서 30%인데, 이거 이렇게 딱 외울 필요 없고, 규조토에서 2배에서 3배 정도를 니트로글리세린이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5%라고 하면은 30%라고 할게요. 30%라고 하면은 30%의 2배는 60%잖아요. 그러니까 2배에서 3배니까 30%에서 60에서 65% 정도를 NG를 흡수하는 거죠. 규조토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규조토는 지지체로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폭발이나 화약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1세대 다이너마이트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인데 지금의 앞에서 이제 화약학 시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화약을 3개를 고르라고 하면은 흑색 화약, 다이너마이트, TNT라고 했고 4개를 고르라고 하면은 흑색 화약, 다이너마이트, TNT, 암포라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중요한 이건 미국 산업용 포격의 표준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 되고 3개, 2개로 나눈다는데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혼합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공업 포격의 표준 위력 표격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규조토의 주성분이 그 SiO2니까 모래겠죠, 모래. 그리고 엔진 폭발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지지체로서는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활성 흡수제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칠레 초석이 질산 나트륨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아메리카에서 생산이 됐어요. 가격이 쌌어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뭐냐면 질산 나트륨을 놔두고 규조토 대신에 질산 나트륨을 놔두고 여기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있고 바깥에서 있는 수분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산소에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에서 생성되는 산소를 사용하자. 지지체로도 쓰고 산소 발생원으로도 쓰고 이런 게 컨셉이었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로 그 질산 나트륨을 쓰려고 했고 그 외에 요게 성질이 조금 부족하니까 목분이랑 황등을 배합을 했어요. 이렇게 만든 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그 안에서 번호로서 다시 종류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는 3가지로 나눕니다. 큰 그림을 보시라고 했죠. 다이너마이트 안에는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분말 다이너마이트로 나눈다 했고 혼합 다이너마이트 안에는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라고 했는데 요 3개 안에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안에서는 다시 번호로 나눈 거예요. 근데 번호를 보게 되면은 20번부터 60번까지 있는데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게 NG의 함유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번은 20%, 30번은 30%, 40번은 40%, 50번은 50%, 60번은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지지체를 질산 나트륨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 있는데 NG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산 암모늄의 함유량은 낮아지겠죠. 근데 NG의 함유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질산 나트륨의 함유량은 높아집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니트로글리세린의 함량이 높아지면은 폭발 속도는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G 함유량이 20%일 때는 폭발 속도는 2800이에요. 근데 쭉 가면은 쭉 올라가죠. 2800에서 3500, 4200, 4900, 55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60%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나머지 여기에 목분이랑 황이랑 질산칼륨이 있는데 목분이랑 황은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얘네를 조금 점도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리적 성질,
즉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넣습니다. 탄산칼륨은 NG가 터졌을 때에 탄소 공급자로서 또 역할을 하지만 질산나트륨이랑 탄산칼륨이랑 똑같이 넣기도 하지만 탄산칼륨은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넣습니다. 수분은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얘네를 다 만들고 나서 질산나트륨이랑 탄산칼륨 자체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얘네들이 공기 중에 흡수를 한다고 하면은 건조를 시켜서 이 정도로 놔둬야지 이 정도 폭발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숫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다음에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 다이너마이트에서 규조토가 나오고 규조토 지지체 대신에 질산나트륨을 쓴다고 하는데 질산나트륨 대신에 질산암모늄을 쓰죠. 그래서 올슨과 노르바인이 했던 질산암모늄과 목탄을 80대 20에 섞은 거를 노벨이 특허를 사들이면서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예요. 얘는 노벨이 이제 앞에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질산암모늄을 조금 더 첨가를 해요. 그래서 폭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노화도가 조금 작아요. 노화도가 작다는 게 뭐냐면 질산나트륨 자체는 가격이 싸요. 싼데 단점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했다가 다시 건조가 되면서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런데 질산암모늄은 그 정도가 조금 덜해요. 얘에 비해서 얘가 조금 물을 흡수했다 날아갔다 하면서 딱딱해지는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조금 좋고 뇌관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폭발해요. 질산암모늄 폭약이 대부분 안정하다 그랬죠. 특히 암포 같은 경우는 공업용 유코뇌관으로 터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뇌관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폭발을 하고 불폭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노화도도 비교적 작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시 제였던 니트로글리세린의 위험성, 지지체, 그 다음에 수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역할이 됐었어요. 단점은 뭐냐면 그래도 흡수는 해요. 얘에 비해서 질산나트륨에 비해서 질산암모늄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 능력이 좀 작고 장기 보존할 수 있지만 장기 보존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1년 정도 지나도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질산암모늄만 갖고도 1년 정도 지나면은 수분을 흡수했다 날아갔다 하면은 얘가 굳어져요. 노화도가 비교적 작다는 게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거고 흡수파에도 상대적으로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불발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데 여기 불안전 폭발하기 쉽다는 얘기는 흡수를 하고 굳어지면 불안전 폭발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gain 내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NOx나 과산화질소 같은 무독성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지나갈게요. 자,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도 그 앞에 있는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처럼 번호로 따여서 다시 구분을 합니다. 20번부터 60번까지 있고 얘는 앞에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20번에서 60번으로 가면 갈수록 니트로글리세린의 함량이 늘어났고 NG의 함유량이 번호랑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NG의 함유량이 20번이면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20%, NG의 함유량이 30번이면 30% 정도 됐는데 얘는 질산나트륨 대신에 질산암모늄을 치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비슷하죠. 그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질산 나트륨은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의 함량을 줄였죠. 앞에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60번인 같은 경우 거의 60% 되고 나머지 질산 나트륨이 40% 정도 됐는데 그러지 않고 질산 암모늄을 섞게 됩니다. 과량의 질산 암모늄을 섞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0번에서 60번으로 가면 갈수록 니트로글리세린의 함량도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서 질산 암모늄의 함량도 늘어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폭발 속도는 거의 비슷하죠. 네, 폭발 속도가 또 20번에서 60번으로 가면 갈수록 폭발 속도도 증가를 하고 수분은 조금 작죠. 그리고 목분의 형태도 늘어나는데 얘는 질산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다이너마이트다 보니까 성능은 그대로 있고 단점만 없애려고 했었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질산 암모늄을 갖고 질산 암모늄이랑 질산 나트륨을 두 개를 주고 이제 두 개를 코팅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혼합 다이너마이트이고 교질 다이너마이트를 조금 할게요.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앞에서 이제 화약의 역사에서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지지체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그랬고 규조토로 지지를 하느냐 질산 나트륨으로 지지를 하느냐 질산 암모늄을 지지체로 쓰느냐인데 화약의 역사에서 그 뒤에 나온 게 니트로 셀룰로스를 만나면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화약의 역사에서 뭐라고 처음 발명됐냐면 교질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안 쓰고 제일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 껌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 껌이 우리가 생각하는 풍선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풍선껌을 쓰는데 얘네를 교질 다이너마이트인데 그 껌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종이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됐고 얘네는 다시 NG 함유량에 따라서 블라스틴 다이너마이트,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젤리그나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NG 함유량이 낮아지는 거고 NG 함유량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폭발 속도와 폭발 온도가 NG 함유량이 낮아지면서 낮아지겠죠. 같이.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블라스팅 다이너마이트고 이 앞에서 이제 블라스팅 다이너마이트고 블라스팅 다이너마이트는 교질 다이너마이트의 초반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G와 NC를 그냥 단순히 섞은 거예요. 9대1로. 다른 거는 섞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앞에서 교질 다이너마이트가 그때 역사에서 얘기를 해드렸나? 노벨이 손을 다치고 나서 피복제로서 상처 치료제로서 NC를 쓴다 그랬죠. NC를 쓴다 그랬는데 교질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은 카더라, 그러니까 썰, 역사적 관점에서는 노벨의 머리에서 교질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노벨의 손가락에서 만들어졌다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썰로서. 폭발 온도는 4,500도예요. 4,500도고 얘는 결정적으로 내수성은 좋아요. 왜냐하면 수분을 흡수하는 지지체가 질산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수성은 좋고 장기 저장으로 인한 노화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화학 화형류로 배우겠지만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스 자체는 얘네가 자연분해돼요.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기 ONO2가 자연적으로 지르면 얘네가 분해가 돼갖고 없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화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질산 암모늄에서 노화는 수분을 흡수했다 날아갔다 해갖고 딱딱해지는 거를 노화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노화는 그 노화가 아니에요. 딱딱해지는 노화가 아니라
수분이 흡수했다 날아갔다 흡수했다 날아갔다 하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게 질산 암모늄이고, 여기서 말하는 노화는 질산 에스테르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분해 되는 걸 노화라고 합니다. 극경함, 즉 딱딱한 노래에서 굉장히 적당하고, 지금은 발파 기술의 향상을 해서 최근에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발파 기술의 향상이라는 게 결국은 딱딱한 돌을 채석을 해야 되는데, 딱딱한 돌을 채석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화약 자체를 어떤 화약을 쓰느냐에 관심이 가졌었죠. 그래서 딱딱한 돌에는 강력한 폭약, 연한 폭약에는 연한 돌에는 조금 덜 폭속이 빠른 그런 화약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구멍을 몇 개 뚫느냐, 또는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터뜨리냐, 또는 발파할 때 한꺼번에 터뜨리느냐,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폭발하느냐, 또는 뭐 폭약을 할 때 완전 충전하냐, 부충전하느냐, 아니면 암포와 다이너마이트를 섞어서 쓰느냐, 다이너마이트만 쓰느냐, 뭐 이런 걸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플라스틱 다이너마이트는 안 쓰고요. 그러니까 화약의 2세대라고 부르면은 교주 다이너마이트가 2세대죠. 1세대가 혼합 다이너마이트,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라면 지금 2세대니까 벌써 3세대, 4세대까지 넘어왔으니까 안 쓰게 되었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NC와 NG를 썼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NC와 NG 자체가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합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폐수가 되게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NC와 NG의 함유량을 확 바꿉니다. 92대 10, 그러니까 90대 10에 있는 거를 50대 23으로 되고, 대신에 앞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서 사용했던 조성을 갖고 와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죠, 질산 발염을 넣고 넣습니다. 그리고 목분과 전분을 함유를 하게 되는데, 목분과 전분을 넣는 이유는 교주 다이너마이트의 그 성능, 즉 점도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질산 발염을 쓰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HCl이 생성이 되겠다는 얘기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내열 시간 직후 65도씨에서 15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되고, 품종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것이 변할 수 있는데 책을 한번 참조하시고, 표준 다이너마이트는 가멸 소명제가 되는 4호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조금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88페이지에 보면 검정 폭약이 있고 다이너마이트 4호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검정 폭약으로 쓰는, 그러니까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쓰는 폭약은 4호 다이너마이트인데, 4호 다이너마이트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 가멸 소염형제인 NaCl을 첨가한 게 표준 다이너마이트라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중간에 그 표 위에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